인공지능 마음 AI 마음 통한다 마음으로 마음 AI 모든 인공지능은 마음으로 통한다. 마음 AI. 또 이 오픈 AI의 그분 그 뭐 타이밍 잘 잡는다는 그분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또 GPT-4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12월에 얘를 봤는데 챗GPT를 4를 내놨는데 제가 일단 4가 나오자마자 공부를 좀 나름 했는데 이렇게 챗GPT가 3 3.5가 그러니까 초고대 AI 얘기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었는데 요 바로 앞에 M을 하나 더 넣는다. 멀티모달. 그리고 뭐 이건 뭐 아직 저기 그 챗GPT 플러스에서만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못 써봤는데 초거대 AI 그리고 뭐 그게 또 생성형 AI의 뭐 또 같은 뭐 부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벅차거든요 지금. 멀티모달은 뭡니까? 멀티모달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로 나오고 네. 음성을 넣으면 음성을 나오는 게 기계의 속성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데이터의 종류를 텍스트건 음성이건 뭐 그림이건 영상이건 이걸 넣어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멀티모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챗 GPT는 텍스트가 들어가서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근데 멀티모달은 그림을 넣어서 텍스트가 나오고, 텍스트를 넣어서 그림이 나오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생성형이니까 앞뒤 이런 거 다 지가 웬만큼 다 알아서 듣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 문맥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청각, 음성, 텍스트 그렇죠. 뭐 네. 이게 다 네. 리스닝 다 하고 네. 그러면 점점 사람하고 비슷해지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이번에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 VQA라고 하는 거거든요. Visual Question Answering이라고. Visual Question Answering. 예, 그래서 그림을 주고 질의응답하는 아이. 아 그거 봤어. 예, 그걸 이제 VQ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VQA 엔진이 있었어요. 지금도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대규모로 학습시키니까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이렇게 그림을 주고 얘가 뭐 하는 거니? 그러면은 뭐 어린아이가 책을 읽고 있어. 뭐 이런 것들 답하는 이런 거를 VQA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그런 단순한 답을 단순한 상황을 벗어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이해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렇게 기술도 학습시켰더라고요. 있었어요 옛날에. 없던 기술이 아니에요. 다 네,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있었는데 인프라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거에 관심 갖고 막 자원과 이거 막 쏟아가지고 온갖 실험을 다 해보고 이러다가 지금 계속 이제 좋아진다고 보면 되나요? 네, 저희가 뭐 다른 분들하고 뭐 이렇게 저녁에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인터뷰 형식이 아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750억 개, 우리 뉴런과 시냅스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 시냅스가 파라미터거든요.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0억 개, 100조 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그 시냅스 개수를 따라온 거잖아요. 얘가. 그러네. 예, 데이터는 아니지만 아직. 그러니까 요 뇌신경 연결고리 뭐 모양새는 그거를 100조 개를 따라온 거고 그렇게 한 거고 저 앞에 거는 그 인간의 호모사피엔스의 뇌 구조보다는 조금 모자란 애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 거니까 그 얘네들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잘 안 되던 게 곱하기 외워서 했잖아요. 네. 챗GPT가 얘가 정말 그런 소위 리즈닝이라고 하는데 인과관계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런 거 하냐 정말. 네. 그리고 멀티모달 아까 했던 거 뭐 이런 거 하냐. 네. 뭐 그런 어떤 가장 궁금한 게 좀 진정한 지능으로 얘가 갈 수 있냐가 네. 이번에 포인트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역시 왜 우리가 가전제품 사려면 제일 좋은 건 죽을 때 산다고 하는 것처럼 개발자분들이나 이걸 새로 내놓는 분들은 더 좋은 거가 더 괜찮아지면 그때 내놔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은. 근데 챗 GPT도
아마 누군가는 좀 더 이따 하자고 아까 얘기해 준 네, 것처럼 네. 얘도 보니까 약간 또 미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괜찮던가요? 근데 이제 근데 그렇지는 나왔어.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 이들이 이거를 내놓은 거를 좀 되짚어 보면 딥러닝 모델은 굉장히 단순해요. 레이어를 쌓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몇 개를 쌓느냐에 따라서 그냥 쉽게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최적화하고 성능을 높이고 노드 밸런싱하고 뭐 이런 구조들로 가게 되는데 얘를 고도화시키는 방법은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는 거예요. 빨리 입력해줘서 학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유저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뇌피셜. 우리 송 교수님의 뇌피셜. 뇌피셜인 것 같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게 중요하죠. 네, GPT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4가 나왔는데 얘를 빨리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다 프롬프트에서 정말 그 이상한 거 입력 안 하고 자기가 필요한 걸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더 빠르게 학습이 되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멀티모달이 되는 거는 일단 엔진은 있어. 네. 근데 이게 제대로 구현되려면 또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일단 시험장에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써보게 해가지고 또 에러를 잡고 더 풍부하게 만든다. 저는 이제 좋네요. 맞는 뇌피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이용자들이 되게 매섭고 민감하고 또 약간 실수도 용납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챗GPT에서 되게 맛을 봤는데 이건 뭐야? 이건 뭐 자기네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근데 내용이겠네. 얘네들은 이제 라인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GPT-4를 열었다고 해서 음. 챗GPT를 닫거나 3를 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그건 경량화 무료인데 아직은. 그렇죠. 경량화되는 아이가 있고 필요하면 이거 쓰고 경량화 모델 쓰고 그다음에 뭔가 정말 정확한 답을 근데 얘가 좀 더 느려졌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예. 네, 챗GPT도 훨씬 더 느리다고 들었는데 느리지만 뭔가 더 심오한 답을 원하면 GPT-4를 써라. 뭐 이렇게 라인업을 뭐 만든 거 아닐까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멀티모달이 된다 그러면 기존의 챗GPT에다가 말을 하는데 그 비주얼 AI인 달리 2도 동시 구현이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AI 음성 비서 그리고 거기다 뭐 아바타나 디지털 휴먼 같은 거 붙이면은 뭐 말도 하고 알아듣고 그런데 이 얘기가 되게 또 새로 나온 거니까 신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입력하면 그게 뭐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서비스 원래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음성 인식이라든지 뭐. 아바타 같은 것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챗봇 네. 이런 아이를 연결을 해가지고 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구현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예. 일부러 준비되어 있는 아바타에게 어떻게 보면 챗GPT에 해당되는 그런 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어차피 저희 회사는 인류가 만들어 온 인공지능 기술의 한도에서 걔를 조립해서 만들어서 공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작년에 챗GPT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형 뭐 전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기가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갖고 있는 건 이제 소위 아까 초반에 나왔던 버트 기반 시나리오 챗봇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순 상담을 해요. 이미 저희 그 AI 보험 상담사가 전화로 단순한 보험 상담 같은 것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해요. 이제 걔를 조금 벗어나서 좀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면 못 하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제 저 엔진이 공개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번에 챗GPT 4 나온다고 그랬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자비스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뭐가 떠올랐냐면 맥도날드나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그거 우리 어르신들이 뭐 조금 힘들단 말이지. 근데 이 정도면은 척하면 척 알아들을 정도가 어느 정도는 진화가 된다면 훨씬 좀 더 낫지 맞는 않을까?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챗GPT 이전 기술만 갖고도 그 정도는 맥도날드에 원래 음성 됩니다. 인식을 해서 주문하는 건 다 돼요. 네, 그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얘가 나온 의미는 예컨대 내 피부 상담을 할 수 있는 뷰티 상담사. 그리고 나한테 보험 상품을 최적의 보험 상품을 소개해 주는 거. 근데 지금도 저기잖아요.
내가 제주도 여행 가는데 2박 3일 여행 일정 짜줘 그러면 해주잖아요. 짜주죠. 해주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 네. 소위 전문 상담의 영역을 얘가 담당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그동안 했던 거에다가 맨 뒤에 챗GPT만 붙이면 이제 전문 상담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죠, 저희한테. 그 이미 그러면은 마치 아까 왜 GPT-4가 나온 이유가 한편으로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처럼 뭐 은행이나 기업에서 AI 챗봇, AI 아바타 이런 거 하셨던 거는 꽤 그래도 좀 되셨죠. 꽤 됐죠. 그렇죠. 네. 그거는 또 남들과 다른 이쪽 섹터만의 빅데이터 가지고 계시겠네. 그 그렇죠. 왔다 갔다 했던 네, 그렇죠. 고객들의 그런 데이터를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 학습된 것들을 예, 딴 데랑은 또 차별화된 예, 또 예. 한글로 된 걸로 예. 근데 그 당시는 다 단순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AI 뱅킹이라고 해봐야 송금해줘. 요 정도를 하는 거지. 내가 애가 맺히고 뭐 내가 집은 뭘 갖고 있고 이런데 내가 어떤 금융 상품을 지금부터 들면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못 하죠. 지금은 되는 거 이제 되긴 된다 그러고 보고 그렇죠.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막 마구마구 억지로 섞어야만 됐다면 이제는 이제 챗GPT에다가 이미 그래서 뭐 네, 이번에 연결시키셨잖아요. 또 발표한 그렇죠. 거 봤거든요. 네,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뭐 이미 그래서 얘네들도 오픈 AI도 뭐 모건 스탠리인가 뭐 골드만삭스인가 얘네들하고 공동 프로젝트 해가지고 금융상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GPT-4가 내놓은 게 우리 뭐 인간처럼 뭐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 붙이면은 그림이 되고요. 여기다 붙이면은 뭐 선생님이 되고요. 여기다 붙이면 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해줘요. 글도 써줘요. 뭐 예를 들면 뭐 얘기를 해줘요. 시를 써줘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음 AI 홈페이지에서 마음 오케스트라 여기서 내놓은 일종의 AI 플랫폼 서비스죠. 일반인들 쉽게 접근하라고. 근데 거기 보면 AI 번역사, AI 여행 가이드, AI 영어 회화 선생님, AI 요리사, AI 개발자. 뭐 그냥 데이터 갖다가 마우스를 끌면 다 된다라고 돼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 GPT-4에서 미리 이런 거를 알려줬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GPT-4는 일단 유료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엔진을 쓸지는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GPT-3 그러니까 챗GPT 엔진만 갖다가 어쨌든 조금 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갖다가 써도 큰 문제 없을 정도고 이미 그거를 이렇게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셨다라는 게 좀 약간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들은 네네네. 궁극적으로 인간을 모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그렇죠. 모방을 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예, 자체가 원래 인간처럼 사람 따라하는 예. 거니까. 근데 그럼 인간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는 어. 목적이 있잖아요. 아, 예? 물론 저기는 약간 뭐 검색 광고라든지 그럴 이런 수 것 있죠. 쪽에 네. 초점 맞추겠지만 저희 같은 B2B에서는 실제로 어떤 인간의 직업 내지 노동을 대체를 대체해야지. 해야 되는 거죠. 예. 가장 사랑스러운. 오케이. 예, 이제 그러면은 그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드는 AI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럼 결국 또 인간으로 돌아와요. 그럼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들어서 음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언어를 이해한다면 내가 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목소리로 만들어내고, 얼굴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거가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결국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더 편리하게 레고 블록처럼 만들까? 의 고민이 저희 회사의 그동안의 고민 전체였어요. 근데 예. 사실 누가 보면 되게 막연하잖아. 막연하죠. 막연한데 사실 이번에 멀티모달이니 뭐니 해가지고 예, 뭐 예. 다 돼. 이거가 예. 나오니까 예. 설명하기가 되게 편해진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무슨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을 좀 기시감을 좀 받아가지고. 그게 약간 뭐 운칠기삼 약간 비슷한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와. 예. 그럼 그러니까 얘는 마음 오케스트라는 이번에 당장 내놓은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 그림을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셨던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음성 인식도 한 7, 8년 정도를 계속 지금도 계속 고도화시키고 눈도 고도화시키고 오케스트라도 당연히 고도화시켜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는 제 눈에는 신경다발 있죠. 청신경다발, 그러니까 계속 시신경다발. 대표님이 지금 말씀드려 주신 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러네. 과거에 프로세스 시절에서 데이터 시절로 가고 데이터에서 AI로 가는 거가 마치 사람이 크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럼. 사람을 종국엔 사람으로 간다면서요. 그쵸. AI가 도달할 지점이 그러면 방금 얘기해 주신 거는 그럼 아키텍처는 진짜 성장한 어른 사람을 두고 기획은 할 수 있는 거네. 사람의 신경구조, 사람의 전체 신경구조, 청신경, 시신경, 그다음에 언어 영역이 좌측 전두엽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얘는 종합적인 사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말로 뱉어내고 얼굴하고 손짓 발짓하고. 근데 이제 마음 오케스트라 처음에 나눴을 때는 그 주변의 어떤 그 인프라 기술들이 완성돼 있지는 않지만 그때에 맞게 계속 그렇죠. 계속 주변 트라이를 기술들을 했더니 흡수하면서 계속 예. 성장하는 거구나. 게다가 아.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사람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거의 1초 이내로 반응하면서 저희 대화를 하잖아요. 예. 이 정도의 리스폰스 타임이 또 나와야 돼요, 얘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만 해낸다면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인간의 노동과 직업을 대체하는 아이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 거기서 가장 벼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 능력이었어요. 그걸 해결한 거구나.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준 보면. 거죠. 네. 아, 그래 뭐 쉽게 말하면 뭐 준비된 자에게 뭐가 오는 거지. 네. 그 부분이 제일 난맥상이었군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만든 AI 휴먼이 예컨대 미술관에 AI 도슨트를 판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뭐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언어 능력이 얘가 부족하니까 전부 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전 단계 그러네. 네. 그걸 뭐 말만 AI지 거기 사람의 말만 손을 AI지. 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말은 하고 얼굴도 있고 음성도 인식하는데 좀 얘가 바보야. 예, 뭐 이런 아이였던 아이가 이제 작년 말에 그 기술을 실제로 그 도메인에 적용을 하면 정말 똑똑한 아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마음 오케스트라도 버전업을 하는 시점이 있었고 전체 홈페이지도 개편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판을 깔아줬네.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아니 저는 그래서 뭐지? 진짜 그랬거든요. 아니면 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기획하신 건 아니었지만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는 준비를 계속 하셨고 아니 그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제일 지금 들어오는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종국이 그럼 향후에 AI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람을 보면 되는 거네 인간을. 근데 어쨌든 이런 준비 다 됐고 이런 타이밍도 맞았어요. 근데 마음 AI가 상장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솔직히 말하면 야 챗GPT 됐으니까 마음 AI 이제 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처럼 막 사람들의 시선도 되게 들쭉날쭉하고 뭐 미국에서 무슨 발표가 나면 다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롤러코스터 타고 막 오히려 이런 게 개발하시거나 진짜 그냥 한 길 묵묵히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꼭 좋은 건가 싶을 정도로 아니 물론 아예 아무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요새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참 뭐 롤러코스터 탄 거 같은 느낌이 있기도 했다가 뭐 쭉은 아니겠지만 또 뭐 뉴스 하나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이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상장하고 나서 네. 원래 저희 비상장 때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런 물량을 저희 이쪽 전문 용어로는 이제 오버행 물량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분들 물량 들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는 안 오르죠. 왜냐면 그게 언제 시장이 풀릴지 모르니까 아, 그게 양이 또 많구나. 그 양이 많죠. 이제 그게 있었고 어, 게다가 뭐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런 게 있었고 예. 미국에서는 또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삼각파도가 오면서 저희가 처음에 시초가가 3만 원이었다가 10,000원 초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아, 그랬다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예. 저희 회사는 정말 그 꾸준히 열심히 일을 했으나 이게 너무 또 주주분들한테 미안한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미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러시아 전쟁을 뭐 어떻게 미안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오백 물량도 있었고 네. 네, 그런데 챗GPT가 이제 뜨면서 회사가 나름대로 주목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무 저평가 있던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고 뭐 이랬던 부분은 좀 제가 그 주주분들한테 미안함을 좀 아, 상쇄할 수 예, 있는 상실 수 약간 좀 기회였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이제 하시는 거는 다 알겠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업이니까 돈도 잘 벌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고객들한테 조금 더 쉽게 이걸 좀 알리는 방법? 그러려면 뭐 예를 들면 마음 오케스트라 시연하고 뭐 이런 것도 막 좀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행사 이런 거 있나요? 4월 5일 날 저희가 세 개를 오픈을 하면서 시연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오픈된 것도 있는데 마음 오케스트라 3.0 그리고 M3 휴먼 AI 네. 같은 경우도 이제 3.0이 오픈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체 설명받고 그 마음 AI 플랫폼 2.0이 그때 시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연과 동시에 저희가 마음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술을 오셔가지고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유료로 교육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챗GPT랑 되게 비슷한데? 아 그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공개하고 그러면 어쨌든 홍보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도 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로봇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뭐 손전무님이 아바타로 나와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쇼 같은 거 준비하시는 건 없나요? 그래서 4월 5일 AT 센터에서 네. 저희 행사를 하는데 보러 와라. 네. 봐야 한다. 네, 철저히 네. 저희가 시연 중심으로 할 네. 거예요. 아마 안 지루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어려운 얘기 막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거를 일절 없앴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 네. 네. 실제로 그 직업별로 뭐가 만들어졌고 얘가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AI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구간이 뭐 윤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뭔 얘기 드리려냐면 챗GPT 처음 나오고 요새 유행하는 게 뭐냐면 챗GPT한테 자기 물어보는 거. 너 이희대 교수라고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줘.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저도 해봤어요. 사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얘네 AI는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사람은 아니니까 시키는 거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희대는 어떻게 찾았는데 말은 쫙 뒤를 만드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챗GPT니까 바로 이어가지고 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 미안하다는 수준이 되게 높던데? 극도의 존칭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걸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 오류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뭐 계속 개선하면은 뭐 좋아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심리적으로 현재 시대에 그래도 미국에서 그렇게 석학들이 다 붙어서 했다는데 GPT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AI 윤리 얘기가 요런데 구석에서 나오긴 나올 수 있겠다. 그 대목을 보고 약간 느끼긴 했어요. 솔직히 저는 뭐 제가 실감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두 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학자시긴 해도 운영자면서 경영자 이런 쪽이라서 뭐 평론가나 뭐 윤리학자나 심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왜 이루다 사건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되게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마음 오케스트라를 썼어. 그런데도 어쨌든 엔진이 만약에 뭐 그쪽도 같이 쓴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이대 누구야 뭐 물어본 거랑 비슷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앞으로 좀 개선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물론 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현재 챗GPT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검색으로 채우기 위해서 빙과 연결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챗GPT 같은 경우 2021년 데이터까지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최신화하는 것을 지금 웹에 있는 가져와서 이제 최신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더 고도화시키려면 좀 뭔가 검증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죠. 때 사람 손이 필요하죠. 지금 정말 극도로
조심스럽게 그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있고 GPT-4도 더욱더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거라든지 또는 여러 문제가 되는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학습시키기 전에 계속 다 걸르고 아주 엄정하게 걸러가지고 넣고 그래서 그 윤리 문제는 저희도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모든 학습 데이터는 아주 엄밀하게 다 검증을 해가지고 개인정보 같은 거 안 들어가게 하고 문제가 되는 발언 안 들어가고 욕설 같은 거 빼내고 이러는 건데 그 기계로만 빼내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사람 다 붙여야 돼요. 네, 사람 붙여서. 손을 판단이 그나마 많이 듣던 중에 안심이 되는 듯한 예. 느낌은 있네요. 예,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렇지. 이제 뭐 우리가 아까 뭐 구글 얘기도 했고 네이버, KT 이런 그리고 또 마음 AI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양가적인 게 뭐냐면 돈도 벌어야 되는 데다 보니 예를 들면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 상위로 올라가는 거가 일종의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난번 구글 버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슈는 뭐냐면 나오는 데이터가 뭐 어쨌든 사용자들이 많이 클릭하고 선호했던 게 많이 보니까 그게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구조는 맞잖아요. 자, 근데 그 구조다 보니 실제가 아닌 진실이 아닌 부분이 마치 선호에 의해서 더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누가 있을 수는 없느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저희 지난번 구글 버드에서도 그거였잖아요. 예, 그런 얘기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그걸 뭐 마음의 AI에서 해결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는 계속 좀 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접근법은요. 그 기술적으로는 다 그렇게 해요. 저희 자연어로 지금 질문하잖아요. 뭐 남성한테 좋은 자외선 차단제 3개를 추천해줘. 근데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챗GPT가 답을 하게 되면은 얘가 학습했던 걸 얘가 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하는 것도 얘가 그냥 말 잘하는 아이기 때문에 지네 학습한 걸 토대로 해서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검색으로 뽑아내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전체적인 추세는 검색을 해요. 검색 엔진에 넣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뭐 탑3를 가져다가 놓고 챗GPT 역할은 얘는 말 잘하는 애니까 넌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 그러니까 말 만드는 것만 하는 그러니까 거고. 뒷단에서 땡겨가지고 논리 제공하는 건 별도고 예. 얘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다. 너는 말 잘하는 그래서- 애니까 말만 잘하면 돼. 예. 누가 너 보고 사실에 충실하라고 했어. 그러지 마. 네, 사실 충실한 거는 뭐 다른 수단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기업용이건 검색 광고용이건 전부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기 주신 것처럼 이대 교수 얼굴에 맞는 화장품을 뭐 해줘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얼굴 네모나고 이런 사람한테 맞는 색깔이 있는 이거를 줘야 되는데 그 화장품 회사가 워낙 웹에다가 자료를 많이 뿌려서 그게 상위로 올라오는 화장품 회사께 저한테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드린 거죠. 검색 엔진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오픈 AI나 MS나 다 그런 똑같겠죠. 그런 접근법이고 이제 마음 AI에 마음 GPT가 있어요. 네. 마음 GPT는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도메인별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메인이라고 하면 분야별로. 분야, 뷰티, 예. 뭐 네. 푸드, 예. 뭐 근데 뷰티로 하고 도메인별로 해도 거기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우선순위, 순번 이 부분은 혼선이 좀 있을 수는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저희는 B2C가 아니라 B2B잖아요. 그러니까 B2 저희와 다른 기업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뷰티 기업인 거죠. 그러면 그 고객 데이터를 저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좀 다른 문제네, 이 부분은. 네, 예, 예, 예. 오히려 저기 챗GPT가 욕 안 먹을 부분만 골라서 다 또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례로 소방관대청인가 네네. 대한민국 그 재난 매뉴얼이 10,000권이 있답니다. 예, 알아요. 그쪽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재난 매뉴얼을 학습시킨 챗GPT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화상인 재난법에서 의견 들었던 적이 있어요. 불가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이태원 사고 같은 네네네. 그런 상황을 벌였을 때 누가 재난 매뉴얼을 뒤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재난 매뉴얼이 있고
얘가 챗GPT 같은 AI가 있어서 검색해서 압사 사고와 관련된 것들을 갖고 온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매뉴얼을 갖고 와서 야 너는 소방 공무원은 이렇게 일을 하고 경찰은 이렇게 하고 뭐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혹은 내가 그때 거기 통지는 가장 최적화된 무슨 전광판에 어떻게 날려라 뭐 이런 뭐 이런 거 이렇게 알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오케스트라고 하면 되고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저희 세계는 약간 좀 이런 세계여서 예, 좀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런 윤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를 어쨌든 검색을 잘 해갖고 와서 말을 잘 만들어서 조리 있게 해서 사용자한테 뿌려주면 되는 거죠. 예, 저희는. 예.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네. 그렇게 네. 보신 거군요. 예, 도메인. 예. 그래서 그 도메인을 또 분양을 해드려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사업하시면 또 됩니다. 그러면 챗GPT 때문에 환경이 많이 좋아진 네. 거네 여러모로. 네. 그 언어 그렇죠. 쪽 해결해 준 거가 참 되게 크네. 네.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요구사항. 네. 토머스 모어라고 해도 소설가가 만든 그 유토피아라는 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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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그 소설에서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한쪽이 편해지려면 한쪽은 누군가 대신 뭐를 해줘야 되는 대신 뭘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토머스 모어가 16세기 때 얘기했던 거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 노예도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문제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 하시면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또 근데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동에서 꽤 오랫동안 이슬람 칼리프들이 완전히 군림을 했을 때, 그때 데려다가 노예처럼 용병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 용병이 튀르크족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계신 것처럼 튀르크족 이 노예 용병 애들이 여기가 약간 약해졌을 때 딱 독립을 해가지고 이른바 그 오스만 제국 그 만들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씀 주신 거에 의하면 터미네이터의 반격 같은 거죠. 터미네이터의 반격. 네.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아니 그 뭐 아직 우리가 행복해지지도 않았는데 네. 그것까지는 하지만 왜냐면 또 대표님이 좀 약간 철학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여쭤본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제가 그 이제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냐면 제가 뭐 발표나 뭐 이런 거 할 때 네. 항상 질문하시거든요. 뭐 싱귤러리티가 언제 오고 뭐 AI가 인간의 반란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택도 없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저도 좀 겁나기 시작했어요.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 정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공상만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거의 대부분 미래 AI 시대는 다 디스토피아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유토피아 얘기를 하시는 쪽으로 였는데,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오히려 디스토피아가 낙관적으로 떠오를 생각했는데, 정도다. 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무섭다. 그래서 그 GPT-4에 대해서 아까 와우. 말씀드렸던 게 멀티모달. 얘가 그 진정한 지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실험해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 네. 진정한 지능이라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네. 수리적인 것들 이해를 하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궁금해요. GPT-4가 그럼 인과관계랑 말을 잘한다고 하면 그게 인간의 지능이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과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얘기는 달라지죠. 중고등학교 때 네. 암기 과목만 잘하는 애가 있고 음, 그 수학하고 과학을 하려면 이거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원리는 아직 이해 못하단 말이에요. 그 챗GPT는. 근데 얘가 이제 원리를 정말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다가 이렇게 인간의 100조 개의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그걸 갖고 추상화도 하고 인과관계를 발견해 가지고 뭔가 이로부터 이런 그 원리를 찾아 가지고 스스로 자가 발전을 이건 좀 얘기는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학계에서 인공지능의 그 그루들 보면 석학들 보면 이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택도 없다 절대 안 된다. 트랜스포머에 때려 넣는다고 지능 생기는 거 아니다. 이런 쪽이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궁금해요. 진짜 그거를 이런 애가. 대표님이 얘기하실 정도면은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조금 진짜 고려가 될 정도까지도 오긴 왔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언어는 정복이 끝났잖아요. 남은 건 진정한 그러니까. 지능만 남았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보다는 모든 건 다 자기 하기 나름이고 네. 자기가 마음 먹게 달려 있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오고 좋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너무 네. 극으로 달리는 네, 것 그래서 때문에. 아니 또 한편 또 이런 것도 생각이 드는 게 비디오 킬러 레디오 스타 이런 것처럼 신매체가 신미디어나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뒤에 걸 완전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라디오 형태의 네.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음원도 듣기도 하고 아직도. 자, 그 장시간 얘기 말씀 나눴는데 어쨌든 사명도 바꾸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는 마음 AI. 마치 챗 GPT한테 두 줄로 요약해줘. 이런 것처럼 마음 AI에 한테 우리가 두 줄로 요약해줘. 우리 마음 AI를 두 줄로 요약해줘. 라고 한다면 이게 전문 버전도 있을 수 있고 사장님 버전도 있는데 그러니까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지향을 하지만 두 줄 넘어갔는데 네네네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AI 플랫폼 네, 마음 AI. 마음 AI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인공지능 사업을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심했나? 아니요. 사장님 나오세요. 자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요. 제가 참 뭐 이것도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질문이긴 한데 그 무슨 제가 전문 MC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그냥 한쪽만 전공한 선생님인데 그래도 뭐 오늘 인터뷰 어떠시는지 그냥 여쭤봅니다. 뭐 심층적으로 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인터뷰는 진짜 별로 안 해보셨을 것 같긴 해요. 예. 회의하는 느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것보다 네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저도 네. 생각도 정리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다른 유튜브 방송이 네. 어떻게든 이제 구독자나 조회수를 높이려고 좀 자극적으로 가는데 저희 그걸 버렸거든요. 네, 교수님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네. 심층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하고 싶고 네. 이렇게 끌어내는 굉장히 네. 좀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문적이신 프로페셔널 하셨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인공지능 마음 AI 마음 AI 4월 5일 오후 2시 AT 센터에서 함께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